이렇게 서양 문화와 인종이 세계 각지로 퍼졌지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양인들이 그 저기 신체적인 우월성, 문화적인 또 경쟁력 이런 걸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각지로 퍼졌는데, 오늘날 근데 그러면은 서양인들이 계속 우월한 경쟁력을 가졌으니까 오늘날 계속 서양인들이 세계를 그냥 점유하고 그들의 수요로 이제 거의 압도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오늘날 지구상에서 영혼 단련을 하고 있는 개체의 수, 그냥 인구라는 말을 이렇게 좀 이제 어려운 말로 돌려야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영혼 단련을 하고 있는 개체의 수에서 서양인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18세기나 17세기에는 유럽인이 뭐 세계인의 반이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유럽 땅을 다 합해봐야 중국의 3분의 1, 뭐 그렇게 인구밖에 안 되죠. 지구상의 행복한 생활의 목적을 두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으로 더 많이 태어나야 한다면은 어, 유복한 생활의 기회가 풍부한 유럽의 인구가 대폭 늘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은 물론 절대적인 소득에서 유럽이 뭐 절대 강세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근세에 이르러 강세였고, 실제로 또 그리고 실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곳이 이제 유럽 어느 나라보다 소득이 높아 것 같아도, 이제 그건 이제 어떤 경제상 환율 계산 그런 거이고, 유럽의 이제 풍부한 넓은 땅 이런 거에 비하면은 또 삶의 질이 다르죠. 특히 러시아 같은 데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일본으로 시집 와봤더니 그 좁은 작은 집에 실망하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현재 유럽의 인구는 러시아를 합친다 해도 중국은 물론 인도 혹은 아프리카 각각의 인구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적어요, 진짜. 그러니까 좀 그런 좋은 땅에 이렇게 좀 많이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이 퍼져 나가서 그렇다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의 땅도 그러니까 충분한데 오히려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과거 개척 정신이 주류를 이루었던 유럽과 달리 지금의 복지사회의 유럽은 영혼의 단련에 그다지 크게 추천할 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서이다. 여기가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단원에. 그러니까 지금 과거 지리상의 발견 시대라든지 유럽이 각지 대륙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랬던 시대, 그때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아주 치열하게 그냥 그런 삶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노예무역을 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렇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여기도 가고 그냥 뭐 그냥 여기 스페인 여기서도 뭐 여기도 가고, 남미 스페인은 남미 이렇게 해서 많이 영적으로 굉장한 활동이 많았죠 그냥.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부가 쌓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거기 이제 19세기가 가장 유럽의 황금기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시절 벨라 에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유럽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제 거의 귀족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20세기 초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또 이제 상대적 인구 수도 이렇게 더 크게 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소모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이제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고 볼 수 있죠.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도 쌓아온 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국주의식 점령이 이제는 2차 대전 이후는 그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은 여기서 이제 물론 기존의 몇몇 식민지는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하나하나 독립시켜가는 추세이죠. 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동안 쌓은 부와 그런 이제 그 재산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막 그 침략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 유럽이니까 거기 태어난 영혼은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자기 돌을 닦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상위의 영한테 적합한 그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한창 지리상의 발견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살고 그럴 때는 성취지향의 영혼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아주 적합한 땅이 유럽인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 이렇게 막 나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크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그런 이렇게 성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면서 삶 자체는 보장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철학을 음,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돌을 닦고 살기에는 유럽이 이제 더 좋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단련에 그다지 크게 추천할 만한 곳이 되지 못한 이유였다. 여기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그 성취지향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 관계지향 이렇게 좀 그리고 또 조용히 돌을 닦는 그런 정도의 영혼이라면 이제 당연히 그런 사람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강박감을 안 가진 것이 좋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도 대부분의 영혼들은 그러니까 그 성취지향보다 아래의 순종 혹은 생존지향의 그런 영혼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유럽은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혼들에게 유럽은 적합한 곳이 되지 영혼 단련을 위해서 적합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여기가 뭐 어떤 수준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여기 태어나면은 그냥 이렇게 오히려 그냥 활동 어떤 역동적인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니까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별로 할 기회가 없죠. 여기는 생활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홀리건이나 되든가 축구장에서 그냥 아주 난폭한 그걸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약간 변형적으로 자기 그 발산하는 그런 행위밖에 못하죠.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 그 성취지향 이하의 영혼들은 이런 좀 제3세계나 이런 이제 중미도 지방 인도나 이제 이런 데 태어나야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일 이런 거를 개척하면서 자기의 영혼적인 단련을 외국인 노동자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죠. 그런데 사실 또 여기서도 이렇게 그 이쪽에서 치열한 삶을 겪으면서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와서 개척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또 시련을 겪기도 하죠. 보트 난민이라고 난민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좀 유럽 이민 희망자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좀 더 험한 그 삶을 예, 이번 생에 자원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유럽에 태어나면은 도대체 이제 젊은 시절 편안히 사니까 영적인 단련이 안 되죠. 여기 와가지고 유럽을 동경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럽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스포츠를 뭘 잘해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 오히려 더 영적 성장에 더 유리하죠. 지구라는 곳의 삶을 보다 치열하게 겪고 인생의 경험을 쌓으려면 인도,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에서 더 제대로 겪을 수 있고 유럽은 과거 생에서 경험한 고생의 상처를 수 있으며 휴식적인 삶을 취할 장소로나 선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휴식, 그러니까 좀 성취지향의 치열한 삶을 지내고 좀 이제 안정되게 상생의 가치 아래서 좀 이제 그 온건하게 이렇게 자기 영적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유럽은 선택이 되고
지구 인구의 증가로 새로이 지구에 태어나는 많은 영혼을 위한 수련의 장은 후진국의 사회에서 더 제대로 제공해주고 있다. 이 지구 인구의 증가로 새로이 지구에 태어난다. 새로이 지구에 태어난 영혼이란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후진국의 사회가 더 제대로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주니까 그쪽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후진국의 인구가 왜 늘어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선진국의 인구가 안 늘고 후진국에는 그렇게 자꾸 늘어나냐. 그래서 그런데 또 여기서 여긴 세계 지도를 그린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중국은 없고 그러니까 또 우리한테 밀접한 아시아는 없고 대서양 유역만 있죠. 다시 익숙한 우리 이런 지도. 일본은 반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 증가는 진리의 매개체로서의 인류 문명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근데 진리의 매개체로서의 인류 문명 이것은 이제 문화를 얘기한 거죠. 그 고유의 문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라틴어와 영어로 형성된 문화가 지구상의 주류가 되어 있지만 한문에 의한 진리 표현은 지상에서 인류 영혼 수련에 있어서 결코 위축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여기 유럽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제 그 미국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제 영국 이쪽에서 이 인도까지도 다 점령을 했죠. 아프리카도 사실상 지식인 언어는 유럽 언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도 2차 대전 패전 그 조건으로 공용어를 영어로 하라고 했으니까 영어 중심 그런 사회가 사실상 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영어로 포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소련 러시아는 영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러시아도 결국 라틴어 그런 계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랑스, 스페인어 이런 쪽도 그러니까 그 영어, 스페인어, 라틴어 이게 전부 크게 봐가지고 라틴어 계열이 전부 그러니까 영어, 라틴어, 뭐 스페인어, 러시아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합쳐도 그 의미가 사실 한자 문화권의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한자로서 기본 지식을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게 라틴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구어 소리 글자였기 때문에 이제 소리에 따라서 언어가 비교적 분화가 됐지만 여기는 핵심적인 게 그래도 한문으로서 되어 있죠. 그리고 한국, 일본 이제 한문을 기반으로 소리 언어를 글자를 많이 쓰지만은 이 한문을 기본으로 해서 가장 크게 여기에 이제 뭉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라틴 문화권, 비한자 문화권이 이렇게 팽창을 해가지고 세계의 사실 공용어가 돼 있죠. 그리고 오히려 뭐 한중일 모임을 해도 무슨 영어로 쓰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면은 이 한자 문화권은 그냥 여러 그냥 여러 팽창한 여러 이제 둘, 셋, 이 팽창한 여러 문화권 중에서 하나에 불과한 이게 이제 서양 뭐 러시아어, 라틴어,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자도 요 정도 비중밖에 안 되고 결국은 위축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인류 문명을 전달하는 그 수단에 있어서 이 한문 문명은 거의 라틴 문화권 전체하고 대응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위축돼 있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 라틴어 문화권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그것을 메꿔준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 문화권 이쪽 문명이 이제 커져가지고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가지고 결국 이거가 다 합쳐도 이거보다 뭐 죽거나 그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라틴어와 영어로 형성된 문화가 지구상의 주류가 되어 있지만 한문에 의한 진리 표현은 지상에서의 인류 영혼 수련에 있어서 결코 위축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태어나다가도 이쪽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고도 여기서 태어나고 이 두 가지 소리의 글자에 의한 이제 진리 표현 그리고 한문에 의한 진리 표현 둘 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근데 진리에 더 가까이 가려면 두 가지를 다 봐야 그나마 진리에 또 서로 융합해서 사고를 융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에 의한 이제 지식 진리 체계를 공부하면서 영어 문자에 의한 진리 체계도 동시에 공부하면은 한 가지만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운 이제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생에는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만 이제 산다 하더라도 여러 생을 거쳐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이제 한문을 쓰는 생이 절반이 되지.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숫자로 보면은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인을 지구상에서 배울 사람은 라틴어 문화권에서 한 번, 한자 문화권에서 한 번 이렇게 거의 균등하죠. 인구수로는 비슷하니까 이제 세계의 영향력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수효 이런 걸로는 물론 확실히 위축돼 있지만 그리하여 한자 문화권에서 수련 생활 과정을 거치는 영혼의 수는 결코 줄어들 수 없게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 수련하는 영혼은 결코 줄어들 수 없기에 비록 한문이 세계에 널리 퍼지지는 않았지만 자체 내 인구의 수로 대신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결국 지구상의 이제 인구라는 것을 우리는 되게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간혹 이제 그 어떤 국가의 영향력이라든지 뭐 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인구를 오히려 우리는 별로 중요히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뭐 그리고 뭐 선진국은 적은 인구로도 센 국력을 가지고 뭐 한다. 혹은 작더라도 부국이 돼가지고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인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그 사람 영혼의 깃들은 그 개수인데 인구라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지구상에서 단련을 하고 천상으로 발전시켜 보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리고 그 인구 꼭 이제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학생, 낮은 차원의 학생 이걸 막론하고 낮은 차원의 학생은 낮은 차원에 맞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 줘야 그게 좋은 환경이죠. 예, 좋은 환경, 그러니까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혼 성장에 좋은 환경.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지고 지구상의 영혼들이 아직은 뭐 높은 곳에 있지 않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인도와 중국과 인도 거기가 얼마나 그럴까 지구상의 보편적인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가까우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젊은이나 그 중국 일반인들의 어떤 민도라든지 민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중국의 민도에 대해서.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평생을 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못 따라간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를 배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지성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중국에 가면 이제 노인들 나이가 많아지만 어떤 상당히 점잖고 모든 어떤 그 행동거지 이런 것이, 그리고 점잖고 인상에서도 어떤 지성 그런 거 온화한 것이 풍기고 그리고 이제 취미를 봐도 또 공원에서 뭐 태극권 수련을 한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고상한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인이라든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그냥 아파트 경비원하다 나온 사람도 있고, 예? 폐지 줍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러겠지만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 이제 한문을 배워서 저 지식을 쌓으니까 나이가 곧 지혜가 됩니다. 뭐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런 면모가 있고, 인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도 경우도 그 뭐 정신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도를 닦고 여러 가지 뭐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인도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뭐 갱기스강 위생상으로는 안 좋지만 뭔가 깨닫고 막 그러기 위해서 인도를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는 깨닫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와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선진국, 그러니까 그 높은 영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영혼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보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인도와 중국은 그러니까 그 국민 전체 수준은 높지가 않죠. 하지만은 나이를 먹고 거기서 충분히 한 사람은 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예,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 보람 있는 인생을.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이죠. 영혼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용도가 좋으니까. 좋은 아니 그 상점 가게도 식당도 맛있는데 손님이 많은 것처럼 인도와 중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은 것은 그만한 커리큘럼, 좋은 영혼 성장을 해서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영적으로 모든 걸 보다 보면은 이게 물질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기준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제 의미를 가진 것인가, 그걸 우리가 다시 깨닫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어째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생성되느냐? 그것도 그냥 당연히 그들의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